지난달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를 보고 분개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정말 삶이 팍팍하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하나 마음 편하게 못 사는데 물가는 저물가라고 합니다. 물가가 0%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통계로 나오는 물가와 우리가 느끼는 물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이 팍팍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 양극화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렇게 소비 양극화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나는 정말 내가 사고 싶은 물건 하나 사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돈을 펑펑 잘 쓰고 사는 것 같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그 빈곤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던 1994년만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8명은 내가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바뀌었죠. 10명 가운데 6명만이 내가 중산층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산층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나은 중산층 상류 계층이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 여건이 조금 모자란 중산층 하위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여건이 조금 나은 중산층 상위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자신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중산층 하위 계층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류층에 또 분포가 됐죠.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좋지 못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3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적어도 현재 환율을 따져봤을 때 연봉 3,300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 총소득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 총소득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국민 총소득에는 우리 국민들의 연봉과 월급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국가가 번 돈 그리고 기업이 번 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 총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 소득이 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이 늘어나는 돈을 가져가는 것은 기업들이란 얘기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0%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물가를 계산할 때에는 가중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밀접한 물가를 산정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481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는 4,500원짜리 담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500만 원짜리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00원짜리 담배 가격이 오르는 것과 4,500만 원짜리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것을 물가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실생활에 밀접하고 그리고 가격 민감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타고 다니는 경차는 1.3이라는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누군가 타고 다니는 수입차는 3.3이라는 가중치를 갖고 있죠. 만약에 경차 가격이 올라서 저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중치가 1.4고 누군가의 수입차 가격은 폭스바겐 사태라든지 혹은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내려갔는데 가중치가 3.3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물가는 하락한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중치가 갖고 있는 맹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9월 소비자 물가의 세부 항목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배추 물가와 당근 물가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소고기 물가와 돼지고기 물가가 크게 올랐죠. 그렇다 보니 체감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비 올랐고요. 그리고 지하철 비용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겠지만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통계에 잡히는 물가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가격과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자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 아니고요.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내린다고 소비자 물가가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저물가, 0% 물가의 이 통계치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저물가냐, 나의 삶은 팍팍하다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탓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저물가 상황에서 남들보다 나은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모토가 바로 이겁니다. 부자 되는 좋은 습관, 머니투데이 방송.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좋은 습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